금융당국은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달 중순 삼성바이오에 대해 일주일간 고강도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등 삼성계열사 3곳, 그리고 삼성안진을 포함한 회계법인 4곳 등 수십 곳이 대상이었습니다. 기업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를 추가로 투입한 검찰은 자료 분석 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삼성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금융당국이 고발한 사안은 2가지. 우선 하나는 공시 누락 관련입니다. 증선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2012년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당시 계약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콜옵션, 즉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49%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삼성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갑자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배력에 변화가 생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상 지분 가치가 장부가액 2,900억 원이 아닌 시장가치 4조 8천억 원으로 갑자기 커졌습니다. 삼성 측은 고의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정 공방까지 나섰습니다. 삼성은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IFRS 룰은 재무제표의 정보를 소액 투자자들한테 선행해서 주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은 사후 약방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금융당국은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벌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는데 삼성이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소송도 제기한 상태. 삼성 측은 증선이가 분식회계가 있다는 선입견에 따라 제재를 내렸다며 먼저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요 충분히 재판부에 설명을 드렸고, 반면 증선이는 행정처분이 미뤄질 경우 투자자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본안 소송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 입장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집행정지 사건 심리 결과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찰 수사는 단순히 분식회계 여부를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까지 들여다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 수준으로 유리하게 책정됐습니다. 여기엔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변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식회계가 결국 이 부회장 승계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공모관계를 밝히는 것 또한 이번 수사의 승부처. 검찰은 내부 문건 확보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윗선의 지시나 관여 정황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 평가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특검에 파견됐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이번 수사 지휘를 맡은 만큼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 합병 무효 항소심과 이 부회장 뇌물공여 상고심 등 관련 재판들도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